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한자 급수 시험 4급 2 다섯 번째 시간 물, 불과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할 구는 물수, 부수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 구할 구자는 조상에게 소망을 간구해 드리는 제사랍니다. 털이 바깥에 있는 가돛 구하고 원래 같은 자인데요. 이 갑골문에 보면은 뭔가 털이 나와 있죠. 이 털이 어떤 그런 털이 바깥에 있는 가돛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그 제사 이름이 바로 구라는 그 제사하고 같아서 아마 같이 쓴 것 같습니다. 구직, 직업을 구하다, 요구하다, 구헌, 저랑 혼인해 주십시오.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하는 결혼을 구하는 거. 구헌. 뭐뭐 해도록 요청하는 거. 요구할 때 쓰이는 자가 구할 구자입니다. 덜 감자는 덜어낸다. 뭔가를 덜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삼수변이 뜻을 나타내죠. 물을 덜어낸다. 뒤에 있는 거는 다 함자입니다. 함하고 감하고 같죠. 그래서 이게 소리를 나타내고 앞에 부분이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감소하다, 경감, 줄여준다, 가볍게 덜어내준다, 가벼울 경자죠. 차감, 덜어내준다, 감량, 양을 덜어내준다, 혈량이죠. 감면변해준다, 뭔가를 덜어내서 짐을 덜어내준다는 거죠. 감면해준다. 감온, 인원을 줄인다. 인원원자죠. 감온. 덜 감은 뭔가 덜어낸다. 짐을 덜어준다. 어떤 형량을 줄인다. 할 때 덜 감을 씁니다. 법도 주는 어떤 수준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어떤 준법. 이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꼭 지켜야 된다. 준비, 어떤 준칙, 어떤 지켜야 할 것, 한계점, 이게 바로 법도 준자입니다. 지켜야 할 거죠. 자, 깨끗할 결, 물이 깨끗해야죠. 삼수변이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할 결, 결백, 순결, 순결하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다는 거죠. 결백,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알리는 것이 바로 결백하다. 결백하다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자입니다. 깨끗하다. 자, 등불이죠. 등불, 등잔이, 그 밑에가 이제 등잔인데요. 옛날에도 옛날에 등불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접시에다가 뭔가 불을 켰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콩두자인데 이게 두자가 제사 때 여러 가지 제기, 제사에 물건을 올려놓은 제기의 모습이 바로 이 콩두자입니다. 앞에 불화는 뜻을 나타내고요. 뜻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등자가 소리를 나타내는데요. 이 두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두자가 제기를 나타냅니다. 이 오를 등자는 제사의 음식을 올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를 등자이거든요. 그래서 등불 등은 콩두 같은 용기를 대용으로 사용했다. 등불 할 때 그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등잔을 켰을 텐데 그 콩두 같은 그 용기에다가 등불을 켰나 봅니다. 자, 풍전 등화, 바람 앞에 등불, 곧 꺼질 듯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말할 때 풍전 등화라고 합니다. 등화, 등불이고요. 소등, 등을 끄는 거고 사라질 소, 등불 등, 점등, 등을 켜는 거고요. 등화, 과친, 등불하고 가히 친하다. 9월이면은 선선해서 책을 읽기에 좋은 독서의 달이죠. 그럴 때는 등화 가친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달을 등화 가친이라고 합니다. 만조라고 그러죠. 바닷물이 끝까지 들어올 때 만조인데 바닷물이 가득 찬 것을 바로 찰만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뜻하죠. 그래서
이게 물이 바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점, 100점 맞은 걸 만점이죠. 만족, 가득 찬 거, 만선. 고기잡이 배가 배에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만선이라고 합니다. 만족, 거의 100%에 가깝게 달성해서 만족하다. 만족할 족으로 쓰였죠. 발족자가요. 깊을심, 물이 얼마나 깊은지 찾아보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삼수변이 물의 깊이를 재버린 거고요. 만약 이렇게 제방변이 있다. 그러면 손으로 뭔가 더듬어서 찾는다. 그래서 찾을 탐자가 됩니다. 탐구할 때 찾을 탐. 물이 있으면은 깊을심. 자, 깊을심이 들어간 한자는 심야, 깊은 밤, 시면, 깊은 연못, 못 연자죠. 심해, 깊은 바다. 때 깊을심이 들어갑니다. 물의 깊이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다음 오렌지 주스 맛있죠. 귤이나 오렌지 주스. 그 오렌지를 갈면 즙이 나오죠. 이게 삼수변, 이게 물을 이게 뜻하고요. 이게 밤야자인데 이게 소리를 뜻합니다. 즙, 액체 할 때 액체, 농축액, 유액은 어떤 우유같이 그런 흐르는 것을 유액이라고 하죠. 농축액. 진한 액을 바로 농축액이라고 합니다. 100% 주스, 그러니까 오렌지를 갈아서 다른 물을 타지 않고 그 오렌지 즙만을 농축해 놓은 게 바로 농축액이라고 합니다. 다음 건널재는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벼 이삭이 나란하게 있는 모양이 가지런할 제자인데요. 이 재가 소리를 나타내고 이 앞에 있는 삼수변이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을 걷는다 라는 뜻이죠. 국제 할 때 제주도, 제도, 어떤 제도, 제주도 할 때 건널재를 쓰입니다. 건널재가 쓰입니다. 그 다음 펼연, 연기자 할 때 연자, 뭔가로 자기의 재주를 펼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연기, 실현, 실제로 연기해보는 거. 경연, 어떤 노래 경연하면 노래를 누가 더 잘하는지, 연기 경연하면 누가 연기를 잘하는지 하는 것을 바로 경연이라 그러죠. 다툴 경자고. 여기는 제주 기자죠. 사실실, 열매실. 연기연. 연기, 불이 타면은 연기는 피어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화가 들어가죠. 이 불화부수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나타내고요. 연기, 매연, 바로 연기 연자입니다. 헤아릴 측량한다 할 때 어떤 물의 깊이를 헤아린다. 삼수변에다 법칙칙 하면 헤아린다, 헤아릴 측자죠. 그래서 측량, 실측, 실제로 재어본다. 예측, 미리의 헤아릴 측, 미리 헤아려본다. 예측, 양을 헤아린다. 헤아릴 양, 헤아릴 양의 측량, 실측, 예측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헤아릴 측입니다. 다스릴 치. 옛날에 아주 옛날 은나라 때 순임금, 요임금은 물을 잘 다스렸다 그랬죠. 정치할 때도 물을 잘 다스려야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물을 잘 다스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산치수라고 하죠.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치에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자, 정치. 치산, 치수,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린다. 법치, 법으로 다스린다. 통치, 거느릴 통, 통치, 나라를 다스린 거를 통치라고 하죠. 물결파, 파도가 일고 있죠. 물결파, 물이기 때문에 이 삼수변이고요. 이 뒤에가 가죽 피자입니다. 피하고 파하고 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파도, 물 넘칠 도, 파고, 높을 고, 파도의 높이, 파동, 움직일 통, 물결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지진파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지진파 할 때 그 하나의 지진파도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동이고요.
지진, 우레진, 땅지, 땅에서 우레가 소리 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 지진파, 전파, 전파, 전기로 인해서 어떤 전파가 움직이죠. 전자파나 전파나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항구입니다. 배가 드나드는 곳, 배가 정박하거나 아니면 출발하는 곳이 바로 항구죠. 항구, 물이 있죠. 항상 물이 있어야 배가 뜨니까요. 이게 뒤에 있는 것이 거리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이 소리를 나타내고 앞에 있는 삼수변이 뜻을 나타내죠. 뒤에 있는 것은 거리항, 앞에는 물. 그래서 항구 항자입니다. 목포항, 포항 할 때 항구, 포항, 목포항, 공항, 인천공항 할 때 그 공항, 김포공항 그것도 비행기도 이게 떠나는 게 그런 항구와 같은 뜻으로 쓰여서 이게 항구, 항이 들어갑니다. 배항, 배항,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도요, 항해한다 그러죠? 물에 떠다니는 배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배 주에다가 뒷부분이 항이라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겨울 항자거든요. 이 항이라는 소리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게 소리를 나타내고 앞부분이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이거는 겨울 항자입니다. 항거, 항쟁할 때요. 저항한다 할 때. 배항이 들어가는 한자 항해, 바다를 가는 거죠. 항공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죠. 공자, 하늘공, 빌공, 기계기자, 하늘을 날아가는 기계, 항공기. 외항선, 멀리까지 나가는, 다른 나라까지 다니는 배, 큰 배를 외항선이라고 하고요. 국내, 우리 주변, 그러니까 가까운 바다에 다니는 것은 내항선입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건 내항선이고요. 미국까지 가는 건 외항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물하고 불에 관계되는 한자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6강, 나무와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